이렇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이어서 이번 A매치 유로 2020에 또 예선전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유명한 팀들이 모두 승리를 거뒀어요. 네, 물론 잉글랜드도 엄청나게 돋보였고, 그렇죠. 네. 근데 왠지 지금은 프랑스가 참 전체를 리드하는 시대인 것 같다라는, 물론 이제 프랑스도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선수들의 퀄리티, 선수들의 또 어떤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연령대 이런 걸 고려한다면 프랑스가 여전히 지금 시대에서는 국가대표팀 가운데서는 상당히 세다라는 걸 보여줬고, 역시 프랑스와 더불어 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잉글랜드였던 것 같아요. 네. 잉글랜드가 체코를 무려 5대0으로 격파하면서 뭐 스털링 선수가 이번 A매치 주간에 최고 스타들 가운데 한 명이거든요. 네. 모든 나라 통틀어서도. 그런데 잉글랜드가 체코를 5대0으로 이긴다라는 거는 그 네드베드, 포보르스키, 스미체르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코가 어떤 올드 팬들의 기대치와는 달리 좀 많이 약화된 것 같고, 잉글랜드는 지난번 월드컵에서 어떤 증명된 그 상승세가 여전히 계속이 되고 있고, 또 잉글랜드 상당수 선수들이 또 아주 프랑스처럼 적절한 연령대에 지금 접어들어 있다는 것도 향후의 전망을 상당히 밝게 했던 두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뭐 두 경기 연속 4골을 넣었고 또 잉글랜드도 무려 10골. 두 경기 연속 네. 5골. 몬테네그로전도 5골 넣었어요. 네, 맞아요. 체코전 5대0에 이어서. 그래서 특히 이번에 잉글랜드는 사실 부상자가 많았거든요. 공격에서 이 가렛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핵심 자원으로 꼽고 있는 레시포드가 대회 전에 발목 부상으로 빠졌었고, 아놀드, 존 스톤스, 뭐 루크쇼, 파비앙 델프, 뭐 로프터치크 부상자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레시포드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제이든 산초는 이미 데뷔를 했었고요. 2000년생 동갑내기인 오도이 선수가 이제 데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많은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오도이 선수가 첫 경기는 교체, 두 번째 몬테네그로전은 선발. 네, 데뷔를 하면서 제이든 산초와 함께 2000년생 선수들이 윙포드로서 상당히 좋은 전환을 보여줬고 좋은 개인 테크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축구가 많이 월드컵을 통해서 달라진 점은 점유율보다는 실리적인, 효율적인 전환을 통해서 공격기를 많이 잡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허드슨 오도이와 산초가 가능성을 많이 보였고요. 또 특히 두 번째 경기는 이 바클리 선수가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네. 데클런 라이스, 웨스트햄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네. 이 수비형 플레이 데클런 라이스도 데뷔전 치렀거든요. 이 선수도 기본적으로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어린 선수들이 이번 두 번의 경기를 통해서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특히 체코는 마녀님 얘기한 대로 상당히 전력이 좀 많이 약화된 상황이고, 몬테네그로도 5골을 실점했는데 저는 몬테네그로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선수가 이번에는 왼쪽 윙어로 나온, 본래 윙백도 많이 보지만 마르코 비소비치 선수. 네, 선제골을 넣었었죠. 맞습니다. 네. 이 선수가 예전에 레드스타에서 세리아로 이적을 했다가 토리노에서 자리를 잘 못 잡고 결국 크로아티아 리에카로 갔다가 요즘에는 폴란드 명분인 레기아 바르샤바에서 뛰고 있는데 상당히 잘합니다. 네, 이 마르코 비소비치 같은 선수는 몬테네그로에서 우리 K리그의 무고사도 있었지만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선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무고사 선수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네. 잉글랜드전은 대패했지만 그전에 불가리아전에서 비겼거든요. 네. 몬테네그로. 아주 멋진 왼발골. 무고사 선수 또 골 넣었어요. 네. 예, K리그가 자랑할 만한 유러피언 국가대표 스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 선수에 이어서 몬테네그로 이 골잡이 계보가 K리그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잉글랜드 세대 교체 성공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평균 연령이 24.7세더라고요. 이렇게 또 잉글랜드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이탈리아는 리히텐슈타인전 또 대승을 거뒀죠? 네, 물론 리히텐슈타인이 이제 약세인 팀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6대0 승리는 이탈리아에게는 분명히 기분 좋은 일이고, 그 전에 핀란드에게도 또 승리를 2대0으로 완승을 거뒀거든요. 거뒀죠. 네, 그러면서 젊은 선수와 노장 선수가 이 두 경기를 통해서 또 돋보였어요. 아. 젊은 선수 모이스 켄 선수, 그리고 나이가 많은 아주 많은 선수 파비오 퀄리아렐라 선수. 이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 두 경기를 통해서 또 이탈리아 팬들을 많이 즐겁게 했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만치니 감독의 이탈리아도 역동성이 과거의 이탈리아보다 좀 점차 올라오면서, 물론 약팀인 리히텐슈타인전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탈리아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약간 희망의 싹을 또 볼 수 있었던 두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좀 이탈리아가 어떻게 보면 팬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좀 못했지만 이제는 슬슬 다시 이탈리아가 기지개를 켜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어떤 조짐을 엿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충분히 됐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프랑스 잉글랜드 얘기에 뭐 한 줄 평을 덧붙이자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간 한 10여 년 동안, 거의 10년에서 15년 동안 국가대표 무대는
스페인과 독일이 주도하던 네. 시대였거든요. 두 나라가 이제 한 시대를 이뤘다고 한다면 지금은 올라오는 추세라든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선수들의 연령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잘하면은 프랑스와 여기에 잉글랜드가 좀 가세를 해서 둘이 끌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하는, 프랑스는 이미 리딩 국가로 끌어가고 있습니다만 잉글랜드가 지금 네이션스 리그도 잉글랜드는 또 4강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잉글랜드가 한번 그 축구 종가의 영예를 이번에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긴 해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는 사실 인시네 선수와 키에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바람에 네. 이 2000년생, 이번에 2000년생이 많이 들어왔어요. 잉글랜드도 그렇고. 모이세 켄 선수가 들어왔는데 핀란드전에서 그 데뷔골을 넣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움직임이 아직은 조금 서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 딱 걸려가지고 골을 넣었는데 모이세 켄 선수가 그래도 그런 자신감 때문에 리텐슈타인 전에서는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해줬다는 더 나은 점. 움직임이 나왔었죠. 네, 그 부분이 있고 특히 첫 경기 핀란드전이 사실은 리텐슈타인은 워낙 좀 약체이기 때문에 대승을 거뒀지만 핀란드전에서 기용했던 3미들 중에 네. 조르지뉴와 베라티 라인이 있지만 더 공격형 미드필더 롤을 사실상 맡고 있는, 공격 시에는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고요. 수비 시에는 3미들로 내려오는 바렐라. 네. 이 니콜로 바렐라가 선수. 이번 이탈리아에서는 제일 잘했어요. 네. 네, 이 선수가 20세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도 상당히 이탈리아 20세 월드컵 대표팀에서 잘했는데 바렐라가 새로운 허리라인에 어떤 힘을 지금 불어넣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첫 경기에 핀란드전에 선발로 나왔던 임모빌레 선수는 공간이 없는 그런, 핀란드가 좀 내렸었을 때는 한계를 좀 많이 노출했어요. 공간이 없을 때는 역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고 오히려 9년 만에 대표팀에 다시 돌아온 콸장군이죠, 콸장군. 네. 이 퀄리알렐라가 상당히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정상적으로는 사실 퀄리알렐라가 간판 공격수가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이탈리아가 나이가 지금 그러나 또 83년생인데 현재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써볼 만한 가치가 그렇습니다.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지만 이탈리아의 현실은 지금 퀄리알렐라가 제일 결정력이 그렇죠. 좋은 공격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탈리아의 현재를 또 말해주는 부분이 됐습니다. 퀄리아렐라 선수가 핀란드전에서는 교체 출전하고 그다음 리히텐슈타인전에서는 선발 출전해서 PK 2골, 여기에 그렇죠. 이제 모이세 켄 선수 또 머리로 어시스트도 하나 해주고 했는데, 퀄리아렐라 선수 이 국가대표 복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 11월 이후 3048일 만에 국가대표 그렇죠. 복귀였어요. 거의 뭐 8, 9년여 만에 복귀.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인간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심지어 공격에 아주 에이스적인 역할까지도 제일 이제 잘했어요. 맡겨도 될 만큼. 예. 공격이 진짜 답답하다가 잠깐 퀄리알렐라가 교체하고 나오고 골대 맞추고 결정적인 슈팅하고 본인이 그냥 다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그만큼 83년생이지만 우리나라의 이동국 선수랑 비교할 건 그러니까요. 아니지만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냥 팬의 마음에서는 K리그의 네. 이동국하고 비슷하네요.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도 있죠. 이동국 선수가 너무 리그에서 골을 많이 넣어서 네. 대표팀에 그냥 발탁을 한 경우일 수도 있죠. 아, 네, 그러니까요. 상당히 오랜만에 대표팀 복귀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퀄리알렐 선수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에 터키가 유로 예선 터키도 아주 치렀잖아요. 잘했어. 네네네. 네. 근데 터키에서는 80년생 선수가 나왔었어요. 야. 엠레 벨로졸루 선수. 벨로조루가 네. 나왔어. 네, 21세기 초반에 저 인터밀란, 뉴캐슬 유나이티드 등에서 뛰었던 우리 해외 축구 좀 오랜 매니아 분들은 좋아하는 선수고 잘 아는 선수거든요. 아주 창의성이 뛰어난 터키 미드필더인데, 엠레 선수는 퀄리알렐라 선수보다도 3살이 더 많아요. 네. 80년생. 그러니까 정말 이동국 선수에 그렇죠. 그렇죠. 비할 수 있는 이 엠레 선수가 이번에 A매치 2경기를 다 뛰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이런 베테랑 선수들의 선전도 있었네요. 그렇죠. 자, 그럼 또 잉글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얘기 주셨는데 또 어떤 나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유로 예선 제일 빅 경기는 역시 네덜란드 대 독일이었죠. 중계하신 분이 설명해 보시죠. 네. 제가 아주 이번에 유로 2020 힘들었습니다. 왜요? 매일 중계를. 네덜란드 독일전이 근데 재밌었어요. 역시 지난 네이션스 리그 때 같은 조에서 맞대결을 계속 하면서 독일이 망신을 좀 당했죠. 네. 첫 경기 0대 3으로 지고 두 번째 경기는 2대 2 동점골까지 계속 내주면서 2대 2까지 됐는데, 이번에도 사실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네. 이 웨브 감독이 훈멜스, 제롬 보아탱, 또 토마스 밀러, 어떻게 보면은 베테랑 독일을 대표하는 이 3인방에게 면담을 해서 이제는 너네 3명을 대표팀에 부르지 않겠다. 강제 은퇴를 시켜버렸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맞는 첫 번째 유로 2020 예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수비와 밀러가 없는 공격진, 이제 어떻게 세대 교체가 될 것인가. 그나브리와 사네. 네.
젊은 두 명의 선수가 거의 투톱처럼 윙포드 겸 투톱처럼 배치가 되면서 공격수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사네는 돌파와 연계 역할까지 수행하는 그런 능력, 그나브리도 돌파가 되지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확실히 향상이 됐고요. 네네. 이번 대회는 고레츠카 선수를 폴스 나인처럼 운영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전술적으로도 독일은 성공적인 운영이 됐고요. 특히 이날은 3백을 쓰면서 케러와 슐추 윙백 가동했는데 슐추 선수가 너무 잘해줬어요. 네. 그래서 슐추의 막판 활약이 있었고 또 노이어 키퍼가 오, 엄청 잘했어요. 저 노이어 키퍼한테 제가 사과하고 싶어요. 테오 슈테겐을 그쵸? 써야 그 독일이 더 잘할 것 같다라고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사과하세요. 얘기했기 때문에 공개 노이어 선수가 사과하세요. 그런데 라이언 바벨 선수 슈팅이었나요? 하여튼 독일을 좀 한두 개 결정적인 걸렸어요. 걸 많이 막았어요. 예, 예. 그래서 네. 노이어 선수를 써도 독일이 괜찮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를 증명해서 저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저런 부분이 있었어요. 로이스 선수가 투입되니까 경기 공격이 확실히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독일은 물론 고레츠카 펄스나인도 있지만 로이스가 들어와야 된다. 네, 공격에서는 그런 부분을 느꼈고, 근데 네덜란드도 내용적으로는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데파이 선수의 어떤 성장 지금 엄청납니다. 네네. 데파이 선수가 워낙 잘해줬고요. 바이날둠이 또 최고의 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또한 거의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지기 힘든 경기 운영을 했는데 막판에 슐추 선수가 어시스트도 하고 본인이 또 중앙으로 들어가서 로이스 선수 컵백 받아서 골도 넣고 아주 만점 활약을 해주면서 독일이 3대2로 아주 재밌는 승부에 방점을 찍었어요. 어떻게 보면 독일이 최근에 복수를 좀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괜찮게 하다가도 네덜란드에게 경기 후반부에 독일이 약했었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결과 안 좋았던 경기들이 다 네. 후반부에 오히려 네덜란드에게 당하다가 요번에 한번 갚아준 거예요. 네, 그럼 한의원님은 또 다른 재밌는 경기 또 있으셨나요? 스위스 덴마크 경기는 83분까지 코미디. 스위스가 3대 0으로 이기다가 84분부터 덴마크가 골 넣기 시작해서 93분에 3대 3으로 완성하고 끝났습니다. 네. 되게 웃겼어요. 이거는 좀 웃기는 경기인데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덴마크가 오히려 사실 그래도 이길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뭐 중계하신 분도 있지만 스위스는 사실 첫 골이 약간 저는 핸드볼성이 네네. 좀 오심이었어요. 있는 상태에서 선제골이 들어갔었고, 반면에 덴마크는 옵사이드인지 온사이드인지 거의 판별할 수 없는 골이 하나가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판정운이 덴마크에게 아주 유리하게 갔으면 이상한 계산법을 갖다 대면 덴마크가 4대2로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 아니냐. 뭐 덴마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3대 0이 3대 3이 돼버린 아주 믿기 그렇죠. 힘든 몇 분 사이에 그런 게 일어났었고, 노르웨이 스웨덴이 또 재밌었어요. 바이킹 더비인데 이게 3대 3이 됐거든요. 그런데 노르웨이가 먼저 2대 0으로 리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스웨덴이 70분, 86분, 91분에 3골을 넣어버렸어요. 네. 근데 마지막 골이 91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스웨덴은 우리가 2대 0으로 지던 경기를 3대 2로 뒤집고 이겼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96분에 노르웨이의 올라 카마라 선수가 잘한 헤딩은 아니었는데 그게 또 들어가는 바람에 3대 3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2대 0으로 앞서다가 3대 2로 역전했다가 추가 시간에 3대 2가 됐다가 또 추가 시간에 3대 3이 돼버린 아주 기가 막힌 경기가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 덴마크에서 네. 두 경기나 나왔다는 아주- 거.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아스날의 자카 선수 아니겠어요? 스위스는 자카를 3대 0이 된 상태에서 뺐어요. 그게 저는 3대 3이 되는데 아주 빌미가 됐다고 봐요. 자카가 없으면서 중원을 컨트롤하는 선수가 없어졌고 그 이후부터 사실은 좀 두드려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카를 기립박수 받으면서 빼줬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됐다, 스위스는. 그만큼 자카가 중요한 선수였다. 중요하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뭐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카 선수 기립박수 받고 나갈 때 분위기가 덴마크는 답이 없었거든요. 거의 공격을 풀지를 못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스위스가 사실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기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오심이 있긴 했었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막판에 한 5, 6분 남겨놓고 세트피스 막 밀어넣으면서 이상한 흐름으로 가더니 그냥 동점이 되는 코미디 같은 경기였어요. 네, 좀 눈여겨본 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공격을 보여줬던 팀, 저는 웨일스입니다. 네, 웨일스 선수가 이 97년생 3인방 베일 선수 놓고 그 뒤에 있는 3인방이 엄청 잘했습니다. 이번 유로 예선에서 특히 웨일스 그 왼발킥이 좋은 더비 카운티의 해리 윌슨 선수가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에 역시 본머스의 아주 센스쟁이, 기술도 좋은 왼발킥이 좋은 데이빗 브룩스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수완지 시티에서 정말 혜성과 같이 올 시즌 맹활약하고 있는 데니얼 제임스의 아주 역동적인 돌파 움직임.
이 세 명이 다 동갑내기예요. 네. 97년생인데 정말 이선 자원들이 훌륭한 젊은 자원들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또 한 팀은 폴란드인데요. 기존에 레반도프스키하고 밀리크의 이제 AC 밀란의 피용테이 가세됐는데 네. 첫 경기는 이제 밀리크 레반도프스키 투톱이었다가 피용테이 교체로 들어갔고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선발로 레반도프스키랑 피용텍이 나왔는데 첫 경기는 골 과정에서 둘이 합작을 했고 두 번째 경기도 사실 내용적으로는 투톱끼리의 호흡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레반도프스키와 피용텍 거기다 밀리크까지 가세하는 이 폴란드의 공격 라인이 측면의 지원이 잘 이루어질 경우에 상당히 좋은 궁합이 될 것 같고 투톱끼리의 호흡도 상당히 긍정적인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폴란드의 공격진을 또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네, 이렇게 장 의원님 말씀대로 A매치에서 오랫동안 침묵했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또 골을 만들어냈던 게 굉장히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스페인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모라타 선수가 2골이나 넣었어요. 전 첼시 선수 모라타 네. 선수. 지금 두 이번 골이나 A매치는요. 네. 프랑스의 지루, 캉테, 지루. 스페인의 모라타. 네, 지루 네. 선수 저 여전히 좋아합니다. 어깨가 막 올라가신 네. 것 같아요. 물론 모라타는 지금 첼시에 없지만 네, 첼시랑 연관된 선수들은 다 잘해요. 오도이, 오도이 선수 참 잘했어요. 네. 허드슨 오도이 선수 참 잘했는데 아자루도 엄청 잘했어요. 아니 서로 벨기에 칭찬해 아자르. 주시는 게 훈훈하네요. 아까 저 부르키나파소 저 트라우레 선수 있는 팀 탈락했잖아요. 그렇죠. 칭찬하다가 갑자기 훅 그거 들어오고. 빼고는 벨기에 아자루도 이번에 완전 원맨쇼. 너무 잘했죠. 네, 아자르 선수도 아주 잘한 선수고.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잘한 선수들이 뭐 그리즈만 음바페도 있고 스톨링도 있고 아자르 선수도 있고 러시아의 데니스 체리세프 선수도 체리세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경기 다 잘했거든요. 그런데 뭐 한 경기 이제 벨기에라서 지긴 했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잘했는데 역시 스페인 얘기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인은 독일도 약간 그렇지만 스페인은 독일보다도 좀 더 과도기적인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스페인에서 뛴 선수들을 보면 다니 파레오, 다니 세바요스, 헤수스 나바스, 로드리고, 카날레스, 하이메 마타 뭐 이런 선수들이 노르웨이전에서 뛰었고 몰타전에서는 케파 골키퍼 요즘 그 말도 많고 탈도 네. 많은 가이아, 베르낫, 수비수 에르모소 선수 카날레스, 로드리, 또 무니아인 선수, 또 교체로 이때 들어왔던 또 헤수스 나바스 선수. 그래서 지금 스페인 멤버들을 보시면 한 두 선수를 제외하면 두 선수는 누구냐? 라모스 선수와 부스케스 선수. 레알 바르샤 선수들이 이제는 거의 없군요. 네, 레알 바르셀로나 선수 중심 예전부터 뛰던 선수는 그냥 라모스와 부스케스이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대표 베테랑이라고 하기도 좀 약간 뭐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은 이제 카날레스 같은 선수는 지금 나이가 꽤 있지만 물론 사실상- 세바요스 아센시오는 있지만 그렇죠. 세바요스 아센시오 선수는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신예들로의 어떤 세대 교체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정말 황금기의 멤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고참인데 대표팀에는 그렇게 불려온 적이 별로 없거나 뭐 거의 없었거나 이런 선수들까지도 이제 가세를 시켰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의외의 얼굴들도 있어요. 물론 올 시즌에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에르모소 선수라든가 이러한 선수들도 지금 발탁해서 쓰고 있고 여기에 전체적인 뭐 무니아인이라든가 뭐 아까 또 카날레스 선수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바스 선수도 요즘은 세비야에서 윙백으로 잘해주니까 또 불러드렸고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스페인의 모습은 예전부터 스페인을 봐왔던 팬들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은 좀 뒤죽박죽, 약간은 좀 어수선한. 독일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레브 감독이 지금 세대 교체 정리를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스페인은 정말 과도기. 앞으로 이제 지금 어떤 클럽에서의 폼에 따라서 뽑기는 뽑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멤버로 계속 갈 거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럴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스페인의 경우에는 조금 과도기를 더 겪고 있는 실정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지금 2대1, 2대0으로밖에 못 이겼어요. 그래서 다른 강국들에 비하면은 사실 스페인은 약간은 지금 좀 불안한 과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봤던 네. 호날두 선수가 포르투갈은 지금 두 번 다 못 이겼어요. 무승부하는데 호날두 선수가 세르비아전에서 지금 부상을 당했어요. 그렇죠. 오른쪽 허벅지 부상. 그래서 아약스와의 챔피언스리그 때는 뛸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약간 걱정거리가 생겼죠. 네, 유벤투스 팬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호날두 선수 말씀하셨으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메시 선수. 네. 메시 선수가 뛴 아르헨티나가 베네수엘라에게 1대3으로 패했죠. 많이 또 기사화도 됐습니다만 그런데 메시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돌아가고 나서 모로코 평가전에서는 앙헬 코레아 선수의 한 골로 아르헨티나가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메시 없는 이제 아르헨티나는 승리를 거뒀는데, 근데 아르헨티나도 지금 이 멤버가 과연 최선인가를 보면은 조금 이제 이거는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디발라라든가 뭐 라우타로 선수 이런 선수들이 뛰었고, 로드리고 데 파울, 지오바니 로첼소, 뭐 레안드로 파레데스 뭐 이런 선수들 위주로 지금 평가전을 치르기는 했는데, 또 일부 포지션에서는 상당히 경험이 일천한 선수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메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과연 아르헨티나가 내세울 수 있는 지금 베스트가 이 정도인가? 이거는 아르헨티나는 제 생각에는 일부 또 대표팀으로 돌아올 선수들도 이제 큰 대회 가면은 있을 그러겠죠. 것도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